예, 들립니다. 네. 답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뭐 철학이나 경제학은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많이 보는 게 기업 리포트랑 사업 보고서를 많이 봐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그 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 속에서 이 기업이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리스크,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리포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ST팜이라는 기업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 H팜이라고 했나요? ST팜, ST팜, 예. 네네, 바이오테크 기업인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세대 항암제는 항체 치료제인데, 문제점이 암세포도 파괴하지만 일반 세포도 파괴를 같이 해주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최초 항암제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2세대 표적 항암제인데, 이제 암세포만 그 치료를 해주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뭐 특별해서 제거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암세포가 발생을 하면 면역세포가 다가가서 암세포를 공격하러 가면 암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정을 하게 돼가지고 암세포를 파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3세대 항암제가 개발된 게 유전자 치료 항암제거든요. 유방암을 유발하는 만약에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올바른 정보를 넣어주거나 유전자를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잘라내는 치료를 해줍니다. 요게 모두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2세대 표적 항암제랑 3세대 유전자 항암제를 이제 같이 써주고 막 해주는데, 최근에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주사 한 방에 3억 5천짜리. 그거를 의료보험을 해주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게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기존의 치료제는 이제 그 케이스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어야 됐어요. 그 평생을 주사를 맞아야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데, 이 3억 5천짜리는 유전자에다 바로 치료제를 꽂으면 그 한 방으로 평생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이 3세대 치료제거든요. 처음에 이런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보면서 졸렸겠어요, 제가. 근데 이런 게 7, 8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걸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 의식의 격자 모델은 이런 지식들이 쌓이는 걸 의식의 격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 거군요. 네네. 그래서 상재형 질문하신 걸 제가 다음에 영상을 만들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닐 때 전시회 거의 전문이었어. 전시회는 가서 참관을 하고 직접 부스를 가지고 참가도 했죠. 호주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인도도 가고 또 그 인도 비즈니스도 많이 했었어요. M&A 아니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도 갔었고, 이런 제 경험이 있으니까 전시에 친밀하니까, 또 인도 지역에 친밀하니까 몇 세 이상이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를 본 거죠. 물론 데이터도 보고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봤던 산업의 그 의식의 격자 모델을 통해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제가 이 판단을 내린 건 제 경험의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 결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던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해서 나중에 주식을 사기 전에 이상재님 얘기도 들어보고 박건주님 얘기도 들어보고, 박건주님은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이상재님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봐서 확증 편향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리고 이상재님은 해운이나 이런 쪽에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조선주나 뭐 해운주를 선택할 때 저의 그 한계성을 이상재님을 통해서 좀 극복해 보자. 요런 취지로 이제 모임을 만든 거죠. 물론 아이들에 대한 교육 목적도 있지만 내 한계성을 이상재님이나 박건준님 얘기를 통해서 극복해 보자는 의도도 있죠. 근데 그 확증 편향이라는 걸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나는 늘 결정을 할 때 내 경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하고 나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는 한계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네, 사람은, 인정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큰 사람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네. 네네.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주관적이고 한계성을 갖고 있고 내 결정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남의 얘기가 들리고, 또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라는 게, 내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다 확인을 해 보겠죠. 그래서 맞다면 나의 이 결정은 틀렸구나. 근데 확인해 봐서 어 생각하지 못했던 비판적인 얘기인데 리스크인데 확인해 봤더니 별게 아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 으쌰으쌰해서 뭐 다 의견이 합쳐서 "야 가자. 사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발표하면 "야 그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아? 나는 이런 게 많이 거슬리는데."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죠.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이상님님? 예, 오늘 말씀하신 것까지는 일단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됐고, 또 답변을 또 동영상으로 해주시겠다니까 그걸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